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미군의 핵 전력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 북한의 도발을 미리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민자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뉴욕에선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롱비치의 일부 고속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더 강한 폭풍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 전역에서 짝퉁 안약이 유통되자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사용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식료품 가격이 지난 2019년 이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군의 대중국, 대북 억지를 지휘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확장 억제는 절대적으로 필수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머지않아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세무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확장 억제가 필수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군이 보유한 막강한 핵 전력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 북한의 도발을 미리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Be able to pace that, to deter that. Extended deterrence, particularly with U.S. strategic forces, is absolutely essential. 인도 동쪽부터 태평양 전역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군의 대중국 견제와 대북 억제가 핵심 업무입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두고 북한의 무력 시위와 무기 실험이 끊이지 않고 그에 맞선 한국의 대북 정찰 활동 강화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공생으로 규정했습니다. It closes gaps each for the other, providing conventional weapons to Russia from North Korean industry. 이런 와중에 연초부터 불거진 미국 내 한반도 전쟁 위기설과 관련해 북한이 적어도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뛰어넘는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Well beyond the level of a normal, typical provocation, but well short of the level that would be guaranteed to trigger a full-scale war.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지를 두고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 전망이 엇갈리지만 무언가 터질 것 같다는 위기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경찰들이 이민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 곳에 모여있는 이민자들을 해산시키면서 한 명을 연행하려던 중 갑자기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난민 추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이민자 보호소 앞. 경찰들이 군중을 이루며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이민자들을 향해 해산을 지시합니다. 이윽고 경찰이 이들 중 한 명을 연행하려 하자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경찰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발길질과 주먹질이 이어지면서 결국 길거리 한복판에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Reprehensible. Cowards. You have 8 people attacking a lieutenant and a cop. Running up to them, trying to kick him in the face and kick him in the face.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로 일부는 강도 등의 전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2명의 용의자들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5명은 경찰 폭행과 행정방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Four that were arrested should be sitting in Rikers right now, on bail. Should be indicted this week and taken off our streets.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도시 전체에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키우고 범죄자들에게 법과 처벌의 미약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If they're not afraid to assault the police officer, they're not going to be afraid to assault somebody else. Attacks on police officers are attacks on all of us, on all New Yorkers. It needs to be treated that way.
최근 뉴욕시에서는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자 일각에선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방 또한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s absolutely something that should be looked at. I mean, if someone commits a crime against a police officer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y're not, they've not processed, they're not here legally, definitely worth checking into. 경찰은 현재 도주한 7명의 추가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당시 목격자들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일대에 첫 번째 폭풍이 강타하면서 오늘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폭풍은 더 강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찾아오는 두 번째 폭풍은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산악 지역에는 최대 6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산사태와 진흙사태 등 폭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We are encouraging residents in these low-lying areas to seek alternative accommodations. We will have extra public safety and swift water rescue teams in these communities. And should a mandatory evacuation order be issued, the San Diego Police Department will make contact door to door.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LA 지역에서만 최소 50건의 스핀아웃과 사고 신고가 접수될 만큼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고 밝히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 차량들이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아침 8시 30분쯤 폭우로 롱비치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의 일부 구간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710번 프리웨이의 침수로 인근 도로에도 일부 차량들이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710번 프리웨이 구간은 차량이 밀려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롱비치와 팔로스버디스, 토렌스 등의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짝퉁 안약이 유통되자 연방당국이 사용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눈 건강 전문 기업 바슈롬의 루미파이 점안액을 사칭한 안약 3종류를 공개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눈 충혈 완화제인 루미파이 점안액은 FDA 승인이 완료됐지만 당국이 경고한 사우스문과 리블라이트, PP부고 3종의 안약은 루미파이 점안액의 안약 포장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짝퉁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3종의 안약을 테스트한 결과 안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나왔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미파이 측은 FDA와 협력해 모조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교통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도난 차량이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다 콘크리트의 충돌에 탑승자 전원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빙 경찰국은 오늘 새벽 2시쯤 3200블럭의 노스 벨트라인 로드에서 도난된 차량을 발견했고 교통정지를 지시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과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은 수마일을 달린 후 달라스 지역에서 결국 통제력을 잃고 경사로 부근에서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The identities of those individuals are still being confirmed and will be released after the proper notifications are made by the Dallas County Medical Examiner. We are still very early in the stages of this investigation, and we will release more information as it is made available to us.
한편 경찰 차량 또한 추격 도중 가로등과 충돌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다호의 한 공항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경납고가 붕괴돼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다호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보이스 공항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39,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경납고가 갑자기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원들은 잔해들 속에서 피해자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붕괴로 3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현재 5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eah, there was a large-scale collapse of the building, the framework of the building. I don't know what caused it, but I can tell you that it was a pretty global collapse that occurred. The main structural members came down. It was fairly catastrophic. 당국은 건물이 붕괴되기 얼마 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큰 우려사항이나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붕괴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청은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인근 도로가 폐쇄됐지만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 기록에 따르면 해당 경납고 총괄 건설업체인 빅디 빌더스는 지난 10년간 4번의 산업안전보건청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식료품 물가가 2019년 이후 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역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캘리포니아주 생활비는 19% 비싸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식료품 가격은 지난 2019년 이후 27% 증가하면서 항목별로 식료품 가격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리얼과 빵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5% 증가했습니다. 외식 비용은 23%나 인상됐으며 육류와 생선, 계란 등은 질병에 따른 폐사 요인으로 28% 급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해 지역 내 소매상들을 노리는 절도 범죄만 2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 새벽에 영업이 끝난 가게의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와 떼강도 사건 등 소매상들을 노리는 소매점 절도 범죄가 200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지난해 8월부터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창설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절도 범죄를 근절하고 LA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소매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3일 떼강도와 상습, 절도범 등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상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아동 성착취와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셜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메타, 틱톡, X 등 수장들이 줄줄이 불려나왔는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성착취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아동 성착취를 방관하는 SNS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미국 의회. SNS에 넘쳐나는 온라인 성착취물, 자해 챌린지 등으로 아이들이 죽음에 내몰리는데도 기업이 아무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메타와 틱톡, X, 스냅 등 소셜미디어 기업 수장들을 소환했습니다. SNS를 이용한 범죄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청문회장을 메웠고 이들의 육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I was sexually exploited on Instagram. My son Riley died from suicide after being sexually exploited on Facebook.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 이용자가 20억 명에 달하는 메타의 저커버그를 향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a product that's killing people. Who did you fire? Senator, I don't think that's. Who did you fire? I'm not going to answer that. 쩔쩔매던 저커버그는 결국 청문회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apologize for what you've done to these good people?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you involved in. Knowing that to go through.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작년 3,60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안은 의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다고 못 박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최고 물가 담당자들이 모두 섣부른 금리 인하로 인한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5.25에서 5.5%로 유지, 미국 금리가 4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We know that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soon or too much could result in a reversal of the progress we've seen on inflation and ultimately require even tighter policy to get inflation back to 2%.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자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발 주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겠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물가 경로가 저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라스트 마일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라톤 마지막 구간에서의 위험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 리스크. 큰 폭의 인플레이션 이후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을 물가 안정기가 온 것으로 보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 이후에 물가 추세를 좀 더 보면서 7월달 정도부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개장 초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1.82% 오른 2,542.46의 장을 마치며 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프랑스에서 농업 규제에 반발하며 시작된 농민 시위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등 유럽 곳곳으로 확산했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나와 엘리제궁까지 가겠다고 경고한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 약속에 일단 시위를 멈췄는데 아직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트랙터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맞춰 벌어진 항의 시위입니다. 트랙터 1000여 대가 몰리면서 도심 교통은 사실상 마비됐고 분위기가 격화되자 일부는 분뇨와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맞대응했고 농민들은 광장에서 농기구를 불태웠습니다. No, it was not a success. They don't say anything to us. They did like we don't were here. 시위 참가자들은 EU의 환경, 농업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소득도 감소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시위가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인데 이들을 달래기 위한 각종 지원 약속이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Ça n'a pas de sens. Ça veut dire qu'on prend de l'avance alors même qu'une procédure est ouverte au niveau européen et que les agriculteurs français se retrouveraient les seuls. EU 집행위원장 역시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째 트랙터로 도로 봉쇄 시위를 벌여왔던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봉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위를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발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국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열세를 극복하려면 유 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당 지도부는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은 수도권 판세 뒤집기를 위해 거론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서만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대항마로 검토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유승민 전 의원 투입 검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한 의원은 검토는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한 유 의원은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윤계는 유 전 의원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나와주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3년 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경선 내내 윤석열 후보와 날카롭게 대립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이후 자맹하면서도 용산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정 현안에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가 국민하고 소통하고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 잘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침묵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의 당내 행보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최근 마약 중독 문제가 군 내부까지 확산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군 입대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올 들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여기서 현역병 복무 판정을 받게 되면 입대 직전 다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입대 전 실시되는 이 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가 추가됩니다.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던 이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되던 마약 검사가 모든 현역병 입대 예정자들에게 의무화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 때문에 군대 입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검사 과정은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마약 검사는 채취한 소변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검사 대상인 마약류도 늘어납니다. 그동안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초 등 5종이었던 검사 대상에 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이 추가됐습니다. 입대 전 마약 검사가 강화된 건 최근 군 내부에도 마약 중독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현역 장병 마약 사범은 모두 118명에 달했습니다. 군 장병들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 중독자가 입대하는 걸 미리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자원부터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를 둔 검사를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지만 입대 전 검사에서 마약 복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다녀온 병사를 대상으로 추가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지난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원종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최원종이 수의를 입은 채 호승차에서 내립니다. 작년 8월 최원종이 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행인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고 이후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또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30년간 위치 추정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원종은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은 인정했지만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범행 직전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한 피의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검찰은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일본 군마현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반대에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끝내 철거했습니다. 추도비가 있던 자리에는 콘크리트 잔해만 남았고 추도비 위치 정보는 구글 지도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마현은 지난달 29일부터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세워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사흘 만인 지난달 31일 철거는 모두 끝났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숲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빈터로 변했고 원형 받침과 비문이 붙어있던 콘크리트 비석은 산산조각나 잔해만 쌓여 있습니다. 일반 시민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서 중장비로 철거를 진행한 건데요. 현지 시민단체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갈기갈기 찢겼다며 군마현이 대조의 역사를 남겼다고 분노했고요. 오는 12일 군마의 숲이 개방되면 현장을 방문해 활동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4년 동안 500억 유로, 우리 돈 72조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회의 시작 전 열린 막판 협상에서 거부권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지원안이 타결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공항 여객기 운항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잇따라 전광판에 운항 취소 공지가 뜹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인데요. 현지 시간 1일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11개 공항에서 보안 검색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 건데요. 이 때문에 항공편 1,100편가량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승객 20만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서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은 사측과 3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현지 시간 2일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죠. 호주산 소와 양 등 살아있는 가축 15,000여 마리가 실려 있는데요. 요르단으로 수출하기 위해 지난달 5일 호주 서부에서 출항했지만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홍해 상황 때문에 결국 호주 정부가 항해 중단을 명령했고요. 호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호주를 떠났던 만큼 가축들은 다른 동물처럼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남반구인 호주는 지금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 만큼 더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축들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랜 시간 배에 머물고 있는데요. 호주 당국은 가축을 하루라도 빨리 배에서 내리는 방안은 물론 가축을 격리한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 전력 문제로 또다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슬림 착륙 지점이 일모를 맞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슬림의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이후 달 탐사선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닿게 되면 운용에 재도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20일 달에 착륙한 일본 달 탐사선 슬림은 기체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듯이 기울어져 가동이 중단됐고요. 이후 태양 방향이 바뀌면서 지상 교신을 통해 재가동된 사실이 지난달 28일 전해진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 북서부의 한 공장에서 무장한 괴한 한 명이 직원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현지 시간 1일 오후 무장한 상태로 공장으로 침입한 건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남성 6명과 여성 1명 등 인질 7명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괴한이 공장 안에서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스카프를 두른 채 옷에 폭발물을 장착한 상태로 있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역주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다급히 출동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
술이나 약에 취한 운전이 아니었는데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였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역주행 중인 용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한 것인데요. 경찰차와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뒤따라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도록 한 교통 통제 기법입니다. 신고된 도로는 진입로가 합류하는 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역주행 차량과 충돌할 확률이 있어 더욱 위험했는데요. 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하자 이를 본 뒤 차량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차를 정차시켰고요. 역주행으로 약 7km를 운전한 차량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역주행 차량 운전자 아니나 다를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의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장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차도 몰수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이거 가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검은 비닐봉지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다발로 들어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누리꾼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전 이곳을 관리하던 직원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돈을 발견했고요. 주위를 살피자 이렇게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 5만 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 원권까지 모두 2,900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알고 보니 유족들이 최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닐봉지의 존재를 모르고 버렸다가 현금 다발이 매립지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순간 돈을 보고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신고자분에게 사례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3번째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는데요.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도 공분했습니다. 검찰은 60대 무기징역수에 대해 피고인은 10대에 이미 2번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가석방된 뒤 3번째 살인을 했다면서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는데요. 피고인은 1979년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10살 어린이를 살해한 데 이어 1986년엔 교제하던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가석방됐고요. 이후 전자팔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온 상태에서 출소 6년 만에 3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지능지수가 낮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타당해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가석방될 수도 있단 건데 사람 죽이라고 보내는 거냐. 이 정도면 판사도 공범이라 할 수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모여 바둑 대국이 벌어지는 이곳, 기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커피숍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한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모여 바둑을 두는 모습이 현지 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있다면 중국은 카바족이 등장한 셈. 흑백대국은 물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흔히 볼 수 있던 기원이 사라지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사람들이 3-4-5 모여 카페에서 바둑을 두게 됐다는데요. 이제는 정기 모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기원은 반드시 정숙 1인 1메뉴 주문이라는 나름의 이용 수칙이 있지만 실제로 바둑 두러 오는 사람 중 절반 정도만 음료를 주문하고 나머지는 공짜 바둑을 두고 가 도가 지나치 않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